자, 안녕하세요. 집합공부의 갓코치입니다. 자, 교시험 대비 교과서 본문 독해. 자, 영어 비상 홍민표. 자, 이번 시간은요 7과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01을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7과의 제목을 보시면요 observe라고 되어 있죠. 관찰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소제목을 보시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iscover from nature라고 되어 있죠. 이제 자연에서의 발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7과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활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장치라고 해야 되겠죠. 장치라든가 시설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제 그것들을 이제 어디에서 이제 발견한 원리들을 가지고 이제 만들고 구현해내느냐, 자연에서 이제 뭐라는 얘기죠. 자연의 여러 가지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 발견해낸 것들을 이제 실생활에 접목시킨 이제 그런 것에 관련된 일반 설명문입니다. 상당히 수능 형태의 지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좀 공부를 좀 신경 써서 좀 더 해주셔야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상은요. 자, 그러시면요 자세한 얘기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소개달라기입니다. 자, discover from nature라고 되어 있죠. 자, 자연에서의 발견이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문장을 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제 이렇게 시작하죠. 자, do you remember your mom taking you to a doctor's office? 라고 되어 있죠. do you remember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잘 집중해서 보십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문법입니다. 무슨 얘기냐? 자, do you remember 기억하느냐? 이건 별거 아니죠. 근데 이 일반적으로 이제 do you remember 하면 이제 뒤쪽에 대절이 나오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일 거예요. 여러분 제일 많이 보고 있는 것이. 그런데 이건 지금 그렇게 쓰지 않고 이 동명사의 이제 동명사와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케이스인데 상당히 되게 어떻게 보면 경제적이고 엄청나게 잘 쓴 문장입니다. 내용 사실은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your mom이라는 말이 나오고 이제 taking이라고 하는 이제 ing 형태가 나오는데 보통 여러분이 이런 거를 보시면 이제 명사가 있고 뒤에 ing가 있으면은 이게 ing 현재 분사가 앞에 있는 걸 수식하는 것이구나 보통 이렇게를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그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명사가 있고 뒤쪽에 ing 현재 분사가 있을 때 이걸 두 가지로 반드시 여러분 구분 지어서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아쉽게도 이걸 모양만 보고는 어떤 것이 1번의 경우이고 어떤 것이 2번의 경우인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이건 전체적인 문맥을 반드시 보셔야지만 돼요. 자, 첫 번째 거는 뭐냐 하면은요. 첫 번째 거는 이게 지금 말 그대로 이제 뒤쪽에 이제 어디 갔어? 요거를 빗대어서 요거를 색깔을 달리해서 말씀드릴게요. ing들을 이제 구분을 지는 건데 첫 번째 있는 요 ing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걸 현재 분사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두 번째 이제 요거는 이제 동명사의 경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현재 분사라고 한다면은 이건 해석이 어떻게 된다? 그렇죠. ing 하는 명사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 명사가 ing 한다. 이렇게 주어 동사처럼 해석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은 이때는 이제 이 ing가 뒤쪽 이제 1번의 경우에 ing가 현재 분사라고 했을 때는 이게 지금 여기를 수식을 해주는 말이 되겠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뒤쪽에 있는 말이 수식어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수식어는 여러분 항상 먼저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원리냐면요. 수식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명사를 수식해주는 건 여러분 형용사죠. 근데 이걸 우리 국문법에서는 뭐라고 하죠? 관형사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우리말은 기본적으로 수식하는 모든 종류의 단어가 됐던 절이 됐던 무엇이 됐든 간에 수식어가 항상 앞에 오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은 항상 모든 경우에 수식어가 앞에 오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뒤에 수식어가 위치한 경우가 그냥 국문법에 존재를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얘를 먼저 해석을 해서 뭐라는 얘기죠? ing 하는 명사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아래와 같은 경우에 이제 이 ing가 동명사라고 했을 때는 이 앞에 있는 명사가 이런 지금 1번의 경우처럼 수식을 받는 이제 그런 수식 대상이 아니라 얘가 뭐가 된다는 얘기죠? ing의 의미상의 주어라는 것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의미상의 주어. 여러분 의미상의 주어라는 게 별게 아니라 어떤 뭐라는 얘기가 되겠죠? 즉 동적인 성분을 즉 동사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 동작의 주체를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의미상의 주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모든 동작에는 여러분 항상 주체라는 것이 존재를 해야지만 되겠죠. 그렇죠? 그것을 표시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 동명사 앞에 이제 명사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동명사 앞에는 문법적으로는 원래는 소유격을 써야 되는 것이 맞지만은 실제적으로 실사용상에서는 목적격을 쓰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더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워크북에도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 두 번째 경우는 뭐다? 그렇죠. 명사가 ing 한다라는 식으로 주어가 동사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같은 경우가 your mom taking이라고 하는 말이 뭐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2번의 경우에 속하는 거예요. 또 기억하느냐? 어머니가 take A to B 하면 A를 B로 데려가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너를 doctor's office, 여러분 doctor's office가 어디죠? 병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진찰실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진료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그냥 병원이라고 생각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너 병원에 데려간 걸, 너희 어머니가 너를 병원에 데려간 걸 기억하냐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이게 의미상 맞는 말이지, 이걸 제가 예를 들어서 1번의 경우처럼 해석하면 뭐라는 얘기죠? 너는 기억하니 너를 병원으로 데려가는 너희 엄마를. 지금 엄마를 기억하느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니네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 엄마가 무엇을 했는가를 기억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케이스가 되겠죠. 그렇죠. 그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정확하게 문맥을 여러분들이 짚어내셔서 뭐다? 그렇죠. 위쪽에 1번과 같은 경우인지 2번과 같은 경우인지를 구분해 내실 수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거 좀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나오니까 그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너희 어머니가 너를 이제 병원에 데려간 걸 기억하니? 라는 얘기 되겠죠? The doctor decide to give you some medicine. 저 의사가 이제 이건 사형식 동사가 되겠죠? Give you some medicine니까 이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되겠죠. 의사가 너에게 이제 몇 가지 약을 좀 주려고 결정을 했다. She rolled up your sleeves and gave you a shot in the upper arm. 이렇게죠. Roll up. 이제 걷어 올리는 게 똘똘똘똘 말아서 걷어 올려. 여러분 팔 걷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Your sleeves. sleeve는 여러분 팔, 옷 소매를 얘기해야 되죠. 옷 소매를 걷어 올려서 gave you a shot. 그죠? 주사 한 방 놔줬다는 얘기죠. shot이라는 말은 여러분 이제 한번 쿡 찌르는 걸 얘기를 해야 되겠죠. 병원 가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쿡 찌를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주사죠. 그렇죠. 선생님 침도 쿡 찌르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샷은 기본적으로 주사예요. 아시겠죠? 자, give you a shot in the upper arm. upper arm 하면 여러분 이제 팔이 보통 위쪽 팔이 있고 아래쪽 팔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팔꿈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엘보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어깨 쪽에 가까운 쪽 우리가 뭐라고 하죠? upper arm이라고 하게 되겠죠. 우리말로 이제 상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자, 이제 위쪽 팔에다가 주사를 한 방 놨다라는 얘기죠. Ouch, that hurt. 아프다, 그거 아프다. Didn't it? 그렇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이건 그냥 기본적인 부가 의문문이 되겠죠. 이딴 건 여러분 고등학교 시험에서 물어보지 않아요. 자, what if a shot given in the arm didn't hurt? 되겠죠. 자, what if 만약 뭐뭐라면 어땠을까라는 얘기가 되죠. 뭐뭐라면 어땠을까? 요거는 항상 뒤쪽에 어떤 어순을 갖는다. 그렇죠. 일반 평서문의 어순을 갖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what if a shot? 이제 주사 한 방인데 어떤 주사? given in the arm이 되겠죠. 즉 팔에 놓인이라는 얘기죠. 팔에 주어진이라는 얘기가 팔에 놓인 그 주사. 다시 말하면 요거는 이제 과거분사로서 앞에 있는 샷을 수식해 주겠죠. 그것이 didn't hurt. 아프지 않다 하면 어땠을까? 라는 얘기 되죠. Well, 아마도 maybe in the future, 아마 미래에는요. 여러분 독해에서의 well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완전히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듣기 평가에서는 이 well이라고 시작하는 이 문장의 시작에서 well이라고 시작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요. 독해에서는 그냥 없는 말로 취급을 하시면 돼요. 자, maybe in the future. 이제 미래에는요. It won't. 이 뒤쪽엔 뭐가 생략된 거죠? It won't hurt 라는 말이 되겠죠. hurt가 생략된 것이 되겠죠. 아프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게 뭔 얘기일까요? 미래에는 아프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자, 봅시다. 자, some scientists have been studying how the lowly mosquito is able to bite us without us knowing. 자, 잘 보세요. 자, some scientists가 이제 일반 몇몇 이제 과학자들이 have been studying, 이제 연구해 오고 있는 중이다라는 얘기겠죠.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지금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현재 완료 진행이라고 하는 시를 써줘야 되겠죠. 자, 그것의 목적어로서 how절이 등장하게 되겠죠. How the lowly, 여기서 lowly라고 하는 건 시시한, 하찮은이라는 얘기겠죠. 그런 하찮은 모기가 어떻게 is able to bite가 되겠죠. 깨물 수 있는가? 깨물지 않습니까? 물 수 있는가? 누굴요? us, 우리들을요. without us knowing.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도 지금 뭐가 등장하고 있죠? 명사이고 대명사, 어쨌든 명사 하나 있고 ing가 하나 등장을 하고 있게 되겠죠. 즉 우리가 아는 것을 without 했다는 얘기는 뭐라는 얘기 되겠죠? 우리가 모르게 라는 뜻이 되겠죠. 이거는 그냥 여러분 외우세요. 그리고 또 without 플러스 ing면 뭐라는 얘기 되죠? 뭐뭐 하지 않고.
여러분 이건 이 해석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다른 해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때 ing는 동명사니까 이런 동작을 하지 않고라는 이런 동작이 없이 동작이 없다라는 얘기는 뭐죠? 동작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때문에 without ing는 뭐뭐 하지 않고 이게 유일한 해석이에요. 자, 우리가 모르게라는 얘기가 되죠. 우리가 아는 것이 없이라니까 우리가 모르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물 수 있는지를 연구해 오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목이 물린 것을 그때 어떤 순간에는 이제 알아차릴 수는 따끔한 걸 알아차릴 수는 있지만 대부분 여러분이 그걸 잘 모르죠. 지금 그걸 연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뭐라는 얘기죠? 주사 놓는 것도 안 아프게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놓을 수 있는 걸 지금 연구를 해오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르게라는 얘기죠. 즉 우리가 놓으라는 동작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라는 얘기죠. 위쪽에 있었던 2번과 같은 케이스라는 얘기입니다. 동명사와 의미상의 주어 이런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여러분 이거는 그쵸 아예 구조적으로도 뒤쪽에 ing라고 하는 이런 현재 분사가 왔다라고 하면은 이 know라고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얘 자타동사 다 되긴 하지만은 얘는 기본적으로 타동사예요. 아시겠죠? 근데 뒤쪽에 목적어 자체가 없으니까 이건 현재 분사로 아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이유가 그냥 없어요. 아시겠죠? 자, 계속 보도록 하죠. 자, when they figure out the secret, the doctor shots might become a painless procedure. 자, when they figure out 여기서 말한 they는 그 scientist를 얘기하겠죠. 그들이 the figure out the secret 그 비밀을 알아냈을 때라는 얘기겠죠. 알아내면 이건 이제 일종의 약간 조건의 의미로 해석을 하시는 게 좋게 되겠죠. 자, the doctor shot, 이제 의사가 놓는 주사는요, might become a painless procedure. 그렇죠? 별로 아프지 않은 절차가 될 것이다. 그냥 별로 아프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This is what biomimetics is about. 이되겠죠. 이것이 바로 뭐라는 얘기죠? 생체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biomimetics 이걸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이 바이오미메틱스를 생체 모방 기술이라고 한대요. 저도 처음 보는 말이에요. 일종의 뭐 학문의 이름이니까 제가 모든 학문을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바이오라는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생체, 생물학 뭐 이런 거 들어가죠. 미메틱스라고 하는 말, 이제 미믹이라고 하는 말이 뭐뭇을 이제 모방하다라고 하는 말 거기서 나온 거죠. 틱스, 익스 끝나면 틱스, 익스 이런 걸 끝나면 전부 다 뭐죠? 학명이 되겠죠. 무슨 뭐 매스매틱스, 피직스 뭐 ethics 뭐 이런 것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학과명 다시 말하면 학문의 이름들은 기본적으로 보다 다 형태는 복수형을 취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s가 붙게 되겠죠. 그렇지만 얘네들은 형태는 복수형이지만 항상 단수 취급한다라고 하는 것 주의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뭐라는 얘기죠? 단수 주어와 단수 동사 이런 식으로 일치를 시킨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것은 이제 왓절이 이끌고 있는 이제 about의 목적어가 이제 없어진 케이스가 되겠죠. about의 목적어를 대신하고 있는 케이스가 되겠죠. 이것이 뭐라는 얘기죠? 그렇죠. 생체 모방 기술에 관한 것이다. 이것이 생체 모방 기술이다. 어느 쪽으로 해석하셔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자, 계속 보도록 하죠. 자, people who study biomimetics look to solve human problems by copying how nature does it. 자, people who 어떤 사람들이다 study biomimetics, 즉 생체 모방 기술을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은 look to 동사 원형. 여러분 이건 사실상 비격식체예요. 이 look이 타동사로 사용되는 경우를 볼 경우는 그래서 사실상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look to 하면 뭐뭐 하기, 뭐뭐 하려고 하다, 뭐뭐 하길 기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냥 뭐뭐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네들은요. 자, 뭐 하려고 하냐면요. Look to solve human problems.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뭐 함으로써요? By copying. 즉 복제함으로써 따라함으로써라는 얘기죠. How nature does it. 자연이 하는 방식이라는 얘기겠죠. 자연이 어떻게 하는지를 라는 얘기죠. 뭐 그렇게 해석하셔도 되고 뭐뭐 하는 방식 어떻게라고 해석을 해도 되고 뭐뭐 하는 방식이라고 해석하셔도 되고 여러분 편할 대로 하셔도 돼요. 둘 다 똑같은 말이니까 우리말로 표현 방식만 다를 뿐이지 의미의 차이는 그냥 없어요. 자연이 하는 방식을 지금 뭐라는 얘기죠? 모방함으로써 인간의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 워크북에 보시면 이 how 부분을 이거를 이제 관계 부사절이라고 이제 분석을 해놨는데 이걸 관계 부사절로 보셔도 되고 카핑이라고 하는 동명사의 목적어인 명사절로 봐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건 어느 쪽으로 봐도 그냥 다 똑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것에 연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하죠. It might sound complicated. 그죠? 복잡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복잡하게 들릴 거다. 하지만 it is much easier. 되겠죠? 훨씬 쉽다. 뭐 하면요? Once you understand. 일단 네가 이해를 하면
훨씬 쉬울 것이다 라는 얘기죠. 자, what의 once는 일단 뭐뭐 하면이라고 하는 조건절 접속사입니다. 아시겠죠? once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무슨 품사로 사용이 되죠. once는 부사로 사용되고 접속사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 이거 중요하게 되겠죠. once가 부사로 사용될 경우에는 시간 부사로 사용될 경우와 그리고 빈도, 횟수를 나타내는 부사로 사용되는 것 주의하셔야 되겠죠. 접속사로 사용될 때는 시간절 접속사와 조건절 접속사로 사용된다. 이거 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시겠죠? 그냥 알고 있어, 자연스럽게 알고, 그냥 숨쉬듯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시간의 의미 때 뭐고, 횟수 의미 때 뭐고, 시간 접속사를 읽으면 뭐고, 조건 접속사 의미 때 뭔가요? 여러분 사전자 여러분 찾을 수 있죠? 이 정도는 여러분 스스로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계속 보도록 하죠. 자, let's look at some examples of biomimetics we see today or will see in the near future. 한번 예시를 보자는 얘기죠. 바이오미메틱스의 예시를요. 이제 바이오미메틱스의 어떤 예시? We see today. 우리가 지금 오늘날 보고 있거나 혹은 we will이 되겠죠. 이것은요. 이제 어차피 병렬 구조니까 주어를 공유하게 되겠죠. We'll see in the near future.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보게 될 뭐란 얘기죠? 그 생체 모방 기술의 몇 가지 예들을 한번 보자라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인지 봅시다. 오늘 첫 번째 거 요거 하나만 볼 거예요. 자, Natural Air Conditioning이라고 되어 있죠. 자연 공기 뭐라고 될까요? 뭐 이건 정화는 아니죠. 조절이라고 해야 되겠죠. Air Conditioning이라고 하는 거. 에어컨이 여러분 뭔지 다 알죠. 집에 에어컨이 없는 집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에어컨이 뭔지는 다 아니까요. 계속 봅시다. 자, termites are simple creatures, but when they work together, they can build incredible natural structures. 자, termite 뭐죠? 흰개미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흰개미를 찾아보기는 조금 힘들어요. 사실 일반 주택에서는 그렇지만은 이 서방 국가에서 특히 미국에서는 이 걔네들은 벽돌이라든가 이제 철근 콘크리트로 집을 짓는 경우보다는 나무로 집을 짓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나무를 사용해서 집을 되게 많이 지어요. 그래서 흰개미가 상당히 얘네들은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흰개미로 집에 뭐 무슨 뭐 집에 어느 부분이 뭐 폭삭 뭐 주저앉았다 이런 거를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경우는 그냥 사실상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얘네는 그런 경우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좋은 벽돌 놔두고 왜 자꾸 나무 쌀뜨기없는 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집을 짓는지. 자, 어쨌든 이 흰개미들은요, are simple creature. 얘네들 뭐 별거 아니죠. 그냥 말 그대로 하얀색 개미죠. 얘네들 되게 단순한 이제 생물체이다. 하지만 when they work together, 걔네들 이제 같이 이제 협업했을 때 they can build incredible, 아주 믿을 수 없는 아주 뭐 엄청난 natural structures, 그렇죠? 자연적인 구조물들을 지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흰개미 집을 얘기하는 걸 텐데, 자, some termite mounds can reach 7 meters in height, 그랬죠? 자, 몇몇 이 termite mound란 얘기는 여러분 그 투수 야구 좀 보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투수가 이제 공을 던지는 부분이 약간 이렇게 일반 땅보다 이렇게 솟아올라 있게 되겠죠. 이런 땅의 종류를 뭐라고 한다? 이걸 마운드라고 얘기를 해요. 마운드라는 말 여러분 이제 스포츠에서 여러분 이제 야구 중계에서 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그거예요. 어쨌든 이제 얘네 그 뭐냐 흰개미 집이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이제 마운드라고 얘기를 하는 것뿐이에요. 자, termite 이제 다시 말해 이제 흰개미 집은 can reach 7 meters in height, 즉 높이가 7m까지 달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죠. 높이가 7m면 보통 여러분 2.5층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통 3층에 육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한 층이 보통 일반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2.3에서 2.5m 정도로 짓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7m면은 그쵸 거의 뭐 6m를 넘는 거니 6m를 넘는 거니까 이게 3층 건물 정도 높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웬만한 건물에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죠. 자, they can even go 3 meters underground. 그렇죠? They can even 심지어 go 3 meters 3m를 간다라는 얘기죠. 땅 속으로. 즉 지하로는 3m 정도라는 얘기죠. 지금 토탈 한 10m 정도가 되는 케이스가 되겠죠. 어마어마한 크게 되겠죠. 보통 한 5층 건물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총 길이가요. 진짜 엄청나게 큰 겁니다, 이건요. There is another amazing fact about termite mounds. 또 다른 이제 뭐라 이제 놀라운 이제 사실이 하나 있대요. 이제 termite mound에 대해서 이제 흰개미 집에 대해서요. 이제 그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 되겠죠. 그렇죠? 부연 설명. 자, even though the temperature outside can vary from 40 degrees Celsius during the day to 1 degree Celsius at night. It is always 30 degrees Celsius inside. 되겠죠? 자,
자 봅시다. even though 비록 뭐뭐라고 할지라도라고 하는 양보의 부사가 되겠죠. The temperature outside 바깥쪽의 날씨, 바깥쪽 기온이 라는 얘기 되겠죠. Can vary 라는 얘기죠. 다르다라는 얘기 되겠죠. 다양하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vary는 자타동사 다 되는 대표적인 동사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알고요. vary가 자동차도 되고 타동사도 된다라고 하는 걸 무조건 알고 있어야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달라지게 하다, 뭐뭐를 다르게 하다라고 하는 그 양쪽의 의미로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동사이기 때문에 이건 양쪽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자, from 이제 날씨가 다시 말해 이제 기온이 어떻게 다르냐는 얘기가 되겠죠. 이제 from A to B가 되겠죠. 낮에는 뭐란 얘기죠? 40도 정도라는 얘기죠. during the day. 그러니까 낮에는 40도에서 이제 밤에는 이제 1도 정도로 다른 이제 바깥 기온이 이렇게 다르다라고 할지라도 it is always 30 degrees Celsius inside. 안쪽은 뭐란 얘기죠? 항상 뭐란 얘기죠? 대략 30도 정도이다라는 얘기죠. 여기서의 it은 여러분 아무 의미 없는 비인칭 주어예요. 아시겠죠? 그냥 몇 도이다 라고 하는 말. 자, 안쪽은 30도입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안쪽은 30도입니다 할 때 안쪽은이 우리말로 할 때도 이게 주어일까요? 아니죠. 이것도 부사어죠. 기본적으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적당한 주어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말 자체로서도요. 그것을 우리말은 이제 주어가 없어도 문장이 되죠. 우리말은요. 하지만 영어는 주어라는 것이 존재를 하지 않으면 문장이 성립을 하지 않는 언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따위에 비인칭 주어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얘는 가주어의 일종이에요. 뜻이 당연히 없게 되겠죠. 이걸 그것은이라고 해석을 하시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내부는 30도 정도이다 라는 얘기죠. 항상요. 신기하네요. 자, termite mounds are built in a way that hot air rises out and the cool air comes in through the bottom 이러겠죠. termite mound는요 built in 되겠죠. built 지어진다는 얘기죠. in a way 어떠한 방식으로 지어집니다 라는 얘기죠. 근데 어떠한 방식이냐 하면은 that 이하라는 방식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that 이하한 방식이니까 요쪽에서의 that은 이건 관계 부사예요. 이건 관계 부사가 맞아요. way라고 하는 이제 명사를 수식을 해주고 있는 것이니까 요건 이제 관계 부사인데 여러분 방식이라고 하는 말 그렇죠? 방식. 우리가 보통 이제 관계부사에 여러분 기본적인 애들이 시간, 장소, 이유, 방식 이 네 가지를 따르게 되겠죠. 그래서 시간일 때는 time, when 이게 기본형이죠. 장소일 때는 place, where가 되겠죠. 이유일 때는 reason, why가 되고요. 근데 방식은 뭐다? the way 이거나 how 이 두 가지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the way how라고 같이 쓰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외우지 마시고 왜 그러냐면 the way도 부사고 the way라는 말 자체가 원래 부사예요. 이 자체가 그냥 명사가 아니라 이 자체도 그냥 부사입니다. 그리고 how도 뭐라는 얘기가 되죠? 얘도 부사가 되겠죠. 그래서 the way와 how를 같이 쓰지 않는 이유는 부사가 중복이 된다라고 해서 얘를 같이 쓰지 않는 것뿐이에요. the time과 the place와 the reason은 각각 명사가 맞아요. 근데 the way는 얘는 이것 자체로 뭐라는 얘기가 되죠? 부사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how도 부사고 the way도 부사이기 때문에 부사와 부사가 똑같은 의미의 부사가 중복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기본적으로 the way와 how를 같이 쓰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얘만 예외적으로 그냥 how를 같이 안 쓰는 거야. 이렇게 알고 계시기보다는 그렇게 원리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러나 이 뒤쪽에 붙는 이런 관계 부사들은 앞쪽에 있는 명사에 상관없이 항상 모두 that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the time when도 되고 the place when도 되고 the time that도 되고 the place that도 되고 the reason that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the way that도 되는 것이고요. 아시겠죠? 때문에 관계부사라고 하는 우리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that이라는 말로 바꿔서 쓸 수 있어요. 이걸 관계부사의 대용이라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여러분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관계부사들은 다 그냥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in a way that 그래서 이걸 그냥 한 덩어리로 암기를 해버리시는 것도 솔직히 말해서 나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효율적이에요. 어떠한 방식으로 지어지냐면요, hot air rises out 되겠죠. 더운 공기는 rise 올라가서 out 빠져나가고 cool air가 되죠. 시원한 공기가 comes in 들어온다는 얘기죠. 뭐를 통해서요? through the bottom 저 바닥을 통해서 아래를 통해서 밑바닥을 통해서 들어온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inspired by termite mounds, termite mounds 이 뭐란 얘기죠?
흰 개미집에 inspired 영감을 받아서 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거 지금 분사 구문이에요. 이만큼이 그냥 다시 분사 요만큼이 어떻게 요만큼이 뭐라는 얘기죠? 분사 구문이에요. 이렇게가 영감을 받아서 마이클 피어스, an African architect. 그렇죠? 마이클 피어스라고 하는 이제 그 아프리카의 한 건축가가 constructed 지었어요.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영감을 받아서 이 사람이 지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지었다. 영감을 받아서 지었다. 그러면 as he 하면 되겠죠. as he was inspired 되겠죠. 요게 원래 문장이었었겠죠. 이 사람이 이제 이 흰개미 집에 영감을 받아서 아프리카 건축가인 이 마이클 피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 그래서 an African architect라고 하는 말은 앞에 있는 것과 동격 관계 되겠죠. constructed a building 한 건물을 지었어요. 어디에요? in Zimbabwe and another in Australia 되겠죠. 하나는 짐바브웨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another 또 다른 건물 하나는 뭐라는 얘기죠? in Australia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 지었대요. 뭐 해서 지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using the same passive cooling techniques가 되겠죠. 뭐를 사용해서요? 또 똑같은 수동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은 이거는 이제 그 자연 냉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passive cooling 테크닉이라는 얘기죠. 즉 자연 냉방 기술을 사용을 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하나는 어디에 됐죠? 하나는 짐바브웨하고 하나는 이제 오스트레일리아에 지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거는 그냥 동시동작의 분사 구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어떻게 바꾸느냐? 여러분 동시동작이든 연속동작이든 항상 뭐다? and 주어 동사라고 보시면 되죠. 이 동사는 당연히 ing, 다시 말해 ing든 어쨌든 pp다. 요 분사가 이제 동사가 되겠죠. 기본적으로는요. 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패시브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요. 수동적인, 다시 말하면 인위적인 어떤 힘을 가하지 않고 인위적인 어떤 조치를 하지 않은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뭐라고 한다? 패시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냥 지가 알아서 되는 거.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지가 알아서 되는 거면 여러분 지가 알아서 되는 거면은 선생님 오토매틱 아닌가요? 이게 지가 알아서 된다 아니다의 구조가 인위적이지 않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다 뭐라는 얘기가 되겠죠? 다 수동적으로 해결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액티브하다라는 얘기는 어떤 외압적인 힘을 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위적인 힘을 다시 말하면 그냥 일부러 뭐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더 힘을 가해서 뭔가를 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액티브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액티브와 패시브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사람이 되게 능동적이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한다고 쳐보도록 하죠. 그냥 책을 보고 있으면 언젠간 외워지겠죠. 이건 되게 수동적인 공부, 패시브한 방법인데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공부 전략과 시간표도 짜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거 그게 뭐죠? 그게 액티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호는 언젠가는 그냥 가만히 두면은 뭐 낮아지든가 뭐 이렇게 하게 되겠죠. 가만히 있으면 시원해지겠죠. 근데 우리가 한여름에 가만히 있어도 움직이지만 않으면은 어느 순간 약간 조금 시원한 기분을 느끼게 되겠죠. 평상시 때 움직일 때보다는. 근데 거기서 에어컨을 딱 트는 순간 이건 강제적으로 우리를 시원하게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액티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때문에 임의적으로 어떤 조치를 가하지 않고 행해지는 그런 동작들을 뭐라고 한다? 그냥 패시브한 동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So these buildings were 10% cheaper to build because less money was spent on air moving equipment, and this design reduced the cooling energy cost by 35%. 그렇죠? 자, 이 빌딩은요, were 10% cheaper 되겠죠? 10% 정도 쌌대요. 뭐 하는데요? To build, 즉 건물을 짓는데 한 10% 정도 한번 10% 정도 저렴했다라는 얘기 되겠죠? 왜 때문에 그랬을까? Because less money가 됐죠. 더 적은 돈이 was spent, 소비되었어요. 어디에요? 항상 돈을 소비하다라고 어디에 돈을 소비하다라고 할 때는 전체 on밖에 못 써요. on air moving equipment, 즉 공기를 움직이는 이라죠. 공기를 움직이게 하는 뭐라는 얘기 되겠죠? 그 장치들이죠. air moving equipment들에 더 적은 돈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뭐라는 얘기죠? 건물을 짓는데 10% 정도 저렴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설계가 this design, 여기서는 설계라고 보시는 게 좋겠죠. 뭐 디자인이라고 여러분 해석하셔도 상관없어요. 이런 설계는 reduced, 줄였어요. 뭐를 줄였다? cooling energy cost가 되겠죠. 냉방 에너지 비용이라는 얘기죠. 냉방비, 쉽게 말하면 냉방비를 얼마 정도 줄였다? by 35%가 되겠죠. 35% 정도 줄였다. 여러분 퍼센트 앞에 쓰는 전치사도 그냥 by로 여러분 아예 그냥 고정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몇 퍼센트 정도, 몇 퍼센트 어떻게 되라고 했을 때는 항상 by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now that's a cool idea. 멋진 아이디어구나. 아니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보셨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공부하신 것 중에 2번 이상 나왔던 게 뭐죠? 동명사와 동명사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는 것 한 번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관계부사절 2번 나왔었죠. 앞에서 제가 이 어느 부분이 되겠죠? 어디 갔어?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부분을 여러분이 관계부사절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명사절로 봐도 되고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건 진짜 상관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도 한번 나왔었고, 그리고 여기 어디 있었죠? 그렇죠. in a way that 여기서도 한번 나왔었죠. 항상 여러분 문장을 보실 때 이제 지문을 보실 때 2번 이상 나왔던 것들은 좀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왜 2번 이상 보여줬을까요? 그렇죠. 이 지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문법 사항이라든가 그러한 문장 구조를 알게 하기 위한 목적이니까 2번 이상 나왔었던 것은 항상 여러분 이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좀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 정도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첫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고요. 전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죠.